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아까 채팅창에 나왔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파트 뭐 거래가 안 된다, 아니면 이제 믿었던 강남마저도 지금 약간 떡락하는 분위기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예.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바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끌 하신 분들 좀 진짜 내년부터는 좀 어금니 꽉 깨물고 좀 존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1인 가구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도 그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이제 뭐 혼자 자취하는 게 낯설지 않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미 1인 가구는 주류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해가 갈수록 1인 가구 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걸까?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안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혼자 살고 있는 분 중에 절대 다수는 빈곤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을 형성하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분들이 빈곤율이 더 높아요. 1인 가구 빈곤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절반.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1인 가구가 그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네, 돈을 많이 못 봅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말한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을 보면 207만원이에요. 207만원. 세자 207만원이니까 세금 떼고 나면 190에서 한 192만원 사이 그 정도 되겠네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자취하기는 좀 빡시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무튼 자취하신 분들 중에 이제 여유가 되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일단 첫 번째는 1인 가구 또 살아가는데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인 가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1인 가구 살아가면서 좀 없이 살아가는 분들, 벌이가 안 좋은 분들, 근근히 먹고 사는 분들 많아요.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인 가구로 좀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살아가려면 제가 봤을 땐 세후 한 300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래야 좀 미래를 도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200 가지고는 무리예요. 200 가지고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거야. 저축이 안 돼, 이게. 특히나 수도권에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빠듯한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살아갈수록 이 빈곤층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뭐 밥을 굶는 사람들, 아니면 제때 공감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1인 가구 보면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소득이 적다 보니까. 저축을 못하는데 만약 직장이 잘려봐요. 일을 못해봐. 그럼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생겨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1인 가구 빈곤율 보면 여자들이 월등하게 높아요. 여자들은 상당수가 빈곤해요. 왜 빈곤할까? 일단 남자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을수록 이 빈곤층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월세값 인상.
1인 가구 절대 다수는 자기 집이 없어요. 예.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예. 제가 예전에 1인 가구 이제 주거 형태를 봤는데 매매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전세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반절 이상이 월세예요. 월세. 왜 월세를 사는 걸까?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게 사실 뭐 잠깐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월세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집주인들 월세 올려요. 원래 그렇잖아.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월세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월세 지금 많이 올랐어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해시 쪽에 이제 월세도 많이 올랐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 젊은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그 혼자 사는 분들은 월세를 살아야 되고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은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70만원, 80만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서울은 이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미혼 남녀가 증가하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 물론 뭐 연애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강의 연애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국가입니다. 예. 연애를 안 하니까 결혼 안 하게 되고 결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이런 수단의 과정을 우리나라는 겪고 있어요. 저는 지금 1인 가구 살아갈 분들이 중에 결혼할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쭉 1인 가구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결혼 안 하고 쭉 혼자 사시는 분이 느는 거예요. 네, 쭉. 그래서 1인 가구를 무조건 좋다고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장점도 있어. 뭐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1인 가구 잘 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1인 가구를 내가 주거 환경을 갖추고 내 집을 사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이제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 금융 이제 재산도 뭐 억 단위까지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저축 못하는 사람 꽤 많고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쭉 혼자 사시는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 솔직히 아파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파트에 살면 좋죠. 그런데 굳이 내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아파트 무리해서 대출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아파트란 공간은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 가정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아파트란 공간이. 결혼하시는 분들. 근데 남자분들 중에 결혼 이제 못하는 사람들, 여자들 중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 여자들은 결혼 못하면 사실 아파트 꿈도 못 꿔. 아예 가지도 못해. 남자랑 결혼 못하게 되면 싹 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남자를 또 내가 누구를 책임질 가족이 없으면 아파트를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파트 갈 만한 내가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 안 한 사람 늘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파트가 혼자 살아도 괜찮은 공간인 건 확실해. 그런데 지금 혼자 살면 사실 아파트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방 3개짜리 거실 하나 딸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인프라나 뭐, 뭐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근데 혼자 사는데 초등학교 품든 뭐 중학교 품든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어진 아파트 중에 그 분양을 다 받았다거나 사람을 다 채운 아파트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아파트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내가 아파트를 왜 영끌에 들어가야 돼? 내가 가정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아파트는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아파트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관리비보다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중에 대출 안 받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러면 대출금 갖기 쉬울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예전처럼 투자 가치가 있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아파트로 뭔가 좀 큰 돈을 맞힌다. 투자의 재미를 본다. 이거 힘들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를 이제 무리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난공불락 사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파트 무리하게 살다가 좀 큰 손해를 보고 경매에 이제 넘긴다거나 아니면 좀 힘들게 사신 분들 얘기 듣다 보면 뭐 혼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물론 능력이 되면 들어가면 됩니다. 능력이 되면. 내가 살만 능력이 되고 벌이가 충분하다 아파트 가도 돼.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그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결혼하신 분들도 아파트 무리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무리해서 들어가냐 하면 내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막 억지로 참아가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자꾸 여자가 원하니까 여자가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궁여지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아파트 막 이렇게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싶은데 워낙에 신축 타령하니까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버티기 힘든 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 1인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좋은 공간인 건 확실해.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갚냐, 혼자서. 거기다가 이걸 갚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학생 수도 감소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파트 산다고 해서 아파트의 모든 어떤 시설을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살면요 아파트에 뭐 상가나 뭐 헬스장 목욕탕 이용할 것 같아요? 구경도 안 해. 아파트 사신 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살잖아요. 그냥 아파트 이제 분리수거장, 예, 분리수거장 아니면 이제 그 주차장, 마트, 배달 음식 끝이에요. 이게 인프라 끝이야. 다 이용할 것 같아? 이용 안 한다니까, 이게. 혼자 살면.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한테 아파트는 막 그렇게 억지로 들어가야 될 공간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인가가 늘어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1인가가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각자 도생 사회로 가고 있는데 1인 가구 사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헛돈 쓰면 안 됩니다. 헛돈 쓰면 안 돼요. 왜냐,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각자 도생 사회가 될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딴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대출 받았어도 안 되고 헛돈 써도 안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1인 가구 늘어난 거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